그저께 리얼메타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78.1%, 지난주보다 6%가 하락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또 지지율 하나가 나왔는데요. 쿠키뉴스. 쿠키뉴스라면 국민일보 인터넷판이죠. 쿠키뉴스가 이렇게 조사한 데 따르면 조원 CNI가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74.6%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3일 날도 이 쿠키뉴스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지도는 81.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7%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요. 이게 정상이죠. 74.6도 매우 높은 지지율입니다. 취임 초에 이런저런 소통 탈권위 행보와 이전 정권과는 반대되는 행보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를 했고, 또 취임 이후 지금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취임 한 달 동안에 지지율이 상당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취임 한 달 후 지지율이 44%였습니다. 이런 부분과 비교하면 지지율 관리를 무난하게 잘한다고 볼 수 있지요. 자, 그동안에 취임 다음 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그 다음에 노후 발전소 셧다운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겠다. 또 이 새만금 개발, 해양 주권 강화, 해운 조선업 지원 이야기했고, 치매 환자 국가 책임 추진, 그리고 애국 정의 원칙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라고 현충일 이렇게 주념사를 했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또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감성적 코드에 기반해서 또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달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은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사드 문제나 안보 문제를 놓고 또 인사정책에 있어서 역대 정권과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노무현 정권이 미국하고의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거기서 시발이 되어서 무너져 갔던 모습과 유사한 행태를 지금 반복도 하고 있고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권 또한 인사 문제에서 역대 정권을 자신들이 야당일 때 비판했던 부분과 별 다르지 않게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 때는 문모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당선 직후에는 문생큐라고 했고, 이제는 문연정을 그리고 있다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이분 참 술수가 워낙 뛰어난데 하나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뭐냐?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은 아주 탁월하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분이 문 정권이 태풍은 강하지만은 길지 않고 태풍으로 파괴된 것들도 반드시 복구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들바람은 불지만 봄날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당장 7가지 악재에 직면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태풍은 가지요. 1년 내내 태풍이 불면 그 땅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봄은 가고 여름이 오고 겨울은 오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필연적으로 지지율은 머지않아 내려가는데 그 머지않은 시점이 얼마나 빠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만 대중선동식이 아니라 진지하게 접근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옛날에 그들과 우리는 다를 거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하고 있겠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망해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7가지 악재가 뭔가 하면, 공공일자리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데, 그러려면 그런 예산이 국회에 통과돼야 될 건데, 이 통과시키려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김희수나 강경화 같은 어떤
이 지금 국회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장관이 18명인데 지금 이 통과하는 부분이 매우 속도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겨우 지금 6명째 이야기를 지금 해서 아직 통과된 사람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사드 문제. 사드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베트남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게 쉽겠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을 인상한다는데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면 편의점 주인들이 한 달에 200에서 250 정도 버는데 최저임금이 10,000원일 것 같으면 내가 편의점 문 닫아버리고 나도 알바로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 10,000원이면 하루에 8시간 뛰면 80,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을 안 쉬고 뛴다 하면 2,400,000원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준용이 지역 비리고, 자, 문준용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언론에 나와서 인터넷 게임 개발자로서 자기 역량을 과시했는데요. 그리고 자기를 음해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차라리 선거 때 안 나왔으면 선거 뒤에도 안 나오는 게 상식이지 뭐 때문에 나와가지고 인터넷 게임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하고 쏙 들어갔는가 참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기구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강성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겠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굴러가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지지율이 70%대로 떨어지는 데는 사드 보복 누락과 관련해서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웃기는 행태들이 그런 문제를 이렇게 이 문재인 정권도 해결하지 못하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보였던 이 신선한 소통 탈원이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스토리 있는 인사 그리고 각종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의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경제가 한마디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두 가지 다 불안해지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경총회 부회장 김영배 씨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좋다 나쁘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가 청와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양극화의 당사자가 반대하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에 그리고 곧바로 재계를 만났는데 지금은 안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거리를 둘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은 과연 재계를 보고 비정규직을 전부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 낱마처럼 꼬여있는 노동 문제,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의 유연화를 도모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 즉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정규직이 받고 있는 과도한 업무, 노동 생산성을 넘어가는 거기에는 정치 임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치 임금에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은 우리 편이니까 그들이 받는 거는 손대지 않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정규직이 그냥 지금 수준 그대로 이름만 바뀌어서 처우는 그대로인데 정규직이라고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그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인가? 그렇다면 칼은 어디에 대야 되는가? 정규직의 정치 투쟁에 의한 잘못된 정치 임금이라는 거품을 걷어내야 된다. 그리고 정규직조차도 기업이 수지가 맞지 않거나 어려워지면 고용에 있어서 유연함도 일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용의 유연성을 대체하는 부분은 국가가 이 실업
연금을 주든지 안 그러면 재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당장 공무원 고용 늘린다, 82만 명의 고용을 임기 중에 더 창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던져서 이게 언제까지 약발이 먹히겠냐는 겁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이 서민을 위한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전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어가지고 투기꾼과 한마디로 자본가들의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도 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대통령의 감성 연설 뒤에 전대협 운동권 출신 시인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국민 공감을 감성 코드로 해서 통합을 역설하는 그런 연설문 정치를 5.18 기념식과 6.16 현충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감성적인 연설을 하고 거기에 국민의 어떤 마음속에 이렇게 엉어리져 있는 한을 풀어주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말을 넘어선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충일 주념사에서 애국과 태극기도 강조하면서 독립운동가, 한국전, 베트남전 참전용사, 파독 강부와 간호사, 청계천 여공을 떠올렸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정부 훈장을 받은 애국자 외에도 이름 없이 산업화 시대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굉장히 가슴 속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드에서 저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끌고 가면서 차라리 그냥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빼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대죠. 근데 이게 환경, 영향평가나 이런 걸 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부분, 이것이 미국이나 지금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소통 가지고 국민을 먹여 살리지도 않고 소통 가지고 안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또한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다른 정권에 붙어 있던 사람들처럼 쓰레기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조각을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 조각이 빨리 안 되는 데는 조각 대상자로 이렇게 낙점을 해놨던 교육부 장관 낙점자 등등이 뒤져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다시 또 철회하고 있다. 불채택 부적격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사전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야당이 청문 보고서에서 이제 부적격이라고 한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적격이라고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그럴 경우에 국회는 파행으로 가게 될 거고 대가를 또 비용을 치러야 되겠죠. 자,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야당을 설득을 해서 그냥 적격 부적격을 동시에 담아서 적당히 넘어가는 부분이 좋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새로운 좋은 사람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건가? 안 그러면 차라리 공모하겠다라고 갈 수는 없는 건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인사청문회 다 끝나서 장관 임명 다 될 때까지 이 정권이 초반에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날 것 같은데, 그 대가를 굳이 다 치르고 가겠다라고 지금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 의문입니다. 제 같으면요, 공모하겠다고 해버리겠습니다. 그 장관 자리요 시켜줘 봤자 대통령 구치소 가거나 탄핵될 때 아무 도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소 보여줬는데, 뭐 하려고 그런 장관을 그렇게 고집을 주변 사람에서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장관 시켜놓으면 정권 말 안 들을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한국적 현실에서요. 자, 통신료 인하하라고 미래부에 이렇게 보고를 하라 하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수위 기억이죠. 미래부에서는 이 통신료 인하하기가 어렵다 하니까 이런 식의 보고 안 받겠다 하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완장찬 점령군처럼 고함을 치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성문을 내라, 또 인적 청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보고 내용 일부를 언론에 유출되게 했다고 보고 자체를 취소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완장요 차고 봄날에 설쳐봤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지지율은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드에서 고집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버릴 겁니다. 끝까지 해볼 만큼 할 겁니다. 자, 제가 이거 미국에 대해서 좀 알지요. 정상회담 마치고 오면 급해질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오부에서 하겠습니다. 문연정을 그리고 있다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이분 참 술수가 워낙 뛰어난데 하나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뭐냐?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은 아주 탁월하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분이 문 정권이 태풍은 강하지만은 길지 않고 태풍으로 파괴된 것들도 반드시 복구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들바람은 불지만 봄날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당장 7가지 악재에 직면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태풍은 가지요. 1년 내내 태풍이 불면 그 땅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봄은 가고 여름이 오고 겨울은 오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필연적으로 지지율은 머지않아 내려가는데 그 머지않은 시점이 얼마나 빠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만 대중선동식이 아니라 진지하게 접근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옛날에 그들과 우리는 다를 거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하고 있겠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망해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7가지 악재가 뭔가 하면 공공일자리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데 그러려면 그런 예산이 국회에 통과돼야 될 건데 이 통과시키려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김희수나 강경화 같은 지금 국회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장관이 18명인데 지금 이 통과하는 부분이 매우 속도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겨우 지금 6명째 이야기를 지금 해서 아직 통과된 사람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주념사를 했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또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감성적 코드에 기반해서 또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달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은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사드 문제나 안보 문제를 놓고 또 인사정책에 있어서 역대 정권과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노무현 정권이 미국하고의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거기서 시발이 되어서 무너져 갔던 모습과 유사한 행태를 지금 반복도 하고 있고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권 또한 인사 문제에서 역대 정권을 자신들이 야당일 때 비판했던 부분과 별 다르지 않게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 때는 문모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당선 직후에는 문생큐라고 했고 이제는
그저께 리얼메타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78.1%, 지난주보다 6%가 하락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또 지지율 하나가 나왔는데요. 쿠키뉴스. 쿠키뉴스라면 국민일보 인터넷판이죠. 쿠키뉴스가 이렇게 조사한 데 따르면 조원 CNI가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74.6%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3일 날도 이 쿠키뉴스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지도는 81.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7%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요. 이게 정상이죠. 74.6도 매우 높은 지지율입니다. 취임 초에 이런저런 소통 탈건의 행보와 이전 정권과는 반대되는 행보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를 했고, 또 취임 이후 지금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취임 한 달 동안에 지지율이 상당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취임 한 달 후 지지율이 44%였습니다. 이런 부분과 비교하면 지지율 관리를 무난하게 잘한다고 볼 수 있지요. 자, 그동안에 뭐 취임 다음 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그 다음에 노후 발전소 셧다운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겠다. 또 이 새만금 개발, 해양 주권 강화, 해운 조선업 지원 이야기했고, 치매 환자 국가 책임 추진, 그리고 애국 정의 원칙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라고 현충일